네, 반갑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등장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 수업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맞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의 햇살에 승리하는 전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승기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늘 했던 거 있죠? 쌤의 질문 타임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학습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학습지에 5분 동안 각자 생각을 한번 적어봅시다. 적어보고 나서 그 뒤에 7분 동안 모든 별로 모여서 한번 회의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답을 썼네, 너는 이 답을 썼네 하면서 한번 공유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팀과 생각을 주고받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의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둠별로 모이기 전에 각자 한번 써보고 지금부터 모둠별로 모여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각자의 생각들 잘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퀄리티가 조금 남달라서 좀 대단히 조금 놀랐습니다. 좀 심각한 답변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파트를 안 배웠는데 벌써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을 쭉 하고 나서 자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제 수업을 쭉 한번 들어보고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국회입니다. 국회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은 전적으로 누가 한다? 국회가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지금 국회의원 수는 300인입니다. 200인 이상 맞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한때는 300인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인 이상은 무조건 지켰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국회의 권한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국회의 헌법상 지위를 보면은 헌법 알죠? 내가 가르쳐줬습니다. 헌법상 지위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의 기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입법부라는 거. 예? 그리고 입법부 다른 말로 국회 아니에요? 네, 맞아요. 헌법상 지위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대의 기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 그래서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 과잉금지 원칙 배웠죠? 과잉금지 원칙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법부의 그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 권한입니다. 쌤 아까 했잖아요. 그거는 지위입니다. 자, 권한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 국정 감시 및 통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제가 정치학업 5개, 교과서가 5개거든요. 그거 다 읽어봤는데 요 두 개는 좀 말이 비슷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달라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 뭐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이 두 개를 아우르는 게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고, 요거 안에 요게 들어갈 수 있고, 요거 안에 요거는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3개. 입법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국정 감시 및 통제 권한,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권한. 자, 한번 볼까요? 입법에 관한 권한. 당연히 법률안은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여기에는 주요하게는 안 다루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이렇게 할 수 있고 국가기관 구성 권한 제가 국가기관을 아직 다 안 가르쳤지만은 법원이 나오죠. 법원의 최고 대법원 누굽니까? 그렇죠. 대법원이죠. 대법원의 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 납니다. 뭐 그런 것들. 재정에 관한 권한은 우리 정부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그 다음에 결산 심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왜요? 왜요? 예산안 심의는 전적으로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산안을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깎아. 이거는 더 필요한 것 같다. 증액은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요청하면 그거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결산심사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입법 등에 관한 절차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등에 관한 절차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자, 보겠습니다. 입법에 관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가르쳐줬지만은 대통령제이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쌤, 그러면 여기 똑같은데 요거는 절차 안 밟나요? 네. 상임위원회가 제출하면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요 두 개는 다 거쳐야 합니다. 자, 국회의장 갑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네요. 있긴 합니다만 요즘엔 잘 안 합니다. 요즘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의원들의 동의로서 그냥 빨리 쫙 빨고 본인이 쫙 까고 이렇게는 있지만은 보통 잘 하지 않지만은 그냥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킵니다. 이거는 여기 위원회가 맞겠다 해서 수기를 거치면 이거 어떻게 할까 봅니다. 땅땅땅 하면서 본회의에 거치면은 자, 본회의에서는 일반안건입니다. 일반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대통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땅땅땅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 총원이 몇 명이 됐죠? 300명이 들어갔죠. 그 중에 과반이면은 151인 이상입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151인 이상이 출석했어요. 그럼 과반은 얼마입니까? 150인이네. 그래서 70 제가 알기로 5점 얼마인가 그럼 76이겠죠? 7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과반의 동의가 됩니다. 반에 넘은 겁니다. 그래서 150 아닙니다. 151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국무회의를 거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건 좀 하면은 이거는 좀 그런데 하면은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에서 뭐 배웠죠? 법률안 거부권 배웠습니다. 제의 요구가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법률안 거부하면 어떻게 생깁니까?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거의 대통령 독재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제의 요구권이라는 것으로 좀 희석시켜서 말이 됐습니다. 제의 요구권이 뭐냐면은 이거 너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조금 의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근데 제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정의원 과반의 출석 요구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국회 정원이 300명이에요.
칩시다. 근데 출석 의원은 200인이 됐어요. 200인이 됐을 때 3분의 2는 얼마입니까? 나 산수 못하는데. 3, 5, 15, 3, 6, 18. 3, 6, 18, 66점 얼마입니까? 6, 22. 6, 22. 그래? 10, 132점? 그럼 133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혹은 134 이상.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산수를 조금 실수했다 하더라도 요거 느낌 아시겠죠? 네. 요거 느낌은 아셔야 됩니다. 잘하는 것 같겠지? 내가? 자, 가겠습니다. 네, 요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제의 요구가 돼서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가 됐어요. 그럼 다시 제의 요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 제의 요구된 법률안이 다시 통과됐을 때는 제의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선생님, 아까 안 배운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안 배운 법제사법위원회가 뭐예요? 소관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요렇게 거칠 때 법제사법위원회도 한번 거치긴 합니다. 뭐, 요렇게 심사를 담당한다 하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루는 교과서도 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기 다음으로 거치긴 하는구나, 요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소관상임위원회입니다. 소관상임위원회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내가 교육기본법이라는 것에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죠? 교육위원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부서랑 비슷합니다. 왜? 행정부 부서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 위원회가 혹은 그 예산안 심사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예결특위가 있긴 한데 뭐 결산심사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나중에 행정부 가서 조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차이 있는지. 자, 헌법개정 절차 시바탐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헌법개정 절차 쌤 이거 법률안 제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왜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아닙니다. 얘는 제적의원의 과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뭐야? 151인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쌤, 만약에 제적의원 과반이 안 되면 요거 헌법 개정 못 하겠네요? 네, 못 합니다. 혹은 정부의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하고 이제 국회의장이 아니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쳐있는 과정에서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상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고 탁 붙여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에 갑니다. 국회에는 이제 출석수 안 따집니다. 그냥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자, 지금의 3분의 2면은 200명이죠. 200명 이상이 되어야 통과가 됩니다. 쌤, 그러면은 199인이 와서 투표했는데 만장일치 되면요? 그거 안 됩니다. 무조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가 갑니다. 본회의에서 본회의는 이미 거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즉시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국민투표 뭐예요? 자, 국회의원 선거할 때의 유권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와 플러스 그 과반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합니다. 과반을 찬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00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반이 되려면 20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 중에 201명 중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다 반역 아닙니까? 국민이 이렇게 찬성을 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분이 국민의 민의를 무시한다고요? 네, 대통령은 한국민 제기권이 없습니다. 즉시 이제 헌법은 이러한 체제입니다. 헌법은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다? 국민투표가 있어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다. 국민의 의사를 왜? 헌법은 국민주권주의가 담긴 가장 뼈대가 되는 그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 그러니까 국가를 존립하게 만드는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 했잖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행정부 들어가기 전에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뜬금없이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재밌는 포즈도 하고 하는데 나는 각 잡고 딱 내가 토크를 만들어 올 때가 많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좀 시험하는 경우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 쌤이 좀 낙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뭐 수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하고 딱 마치잖아. 그러면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하니? 그게 지금 내가 찍는 딱 시점 기준으로 지금이 11화야. 오늘 저녁에 가면 내가 볼 거야. 나 너무 좋아. 11화를 보는데 그 11화하고 이게 12부작이거든. 그래서 내일이 끝나. 나 그래서 인생의 낙을 하나 읽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고 그걸 빨리 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보려고. 왜?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터치 없이 간섭 없이 그냥 보면은 너무 재밌어 그게. 내 인생의 낙이야. 자, 그런데 이게 너네야 그거 아니? 정치와 법을 배우면은 드라마가 보인다. 그 커뮤니티에 혹은 유튜브 댓글에 그렇게 달리더라. 요 둘이가 결혼을 했잖아. 근데 요분 오준영 씨라는 분이 동생이 오이영 고윤정 배우님이야. 구승원이신가? 이분이? 구승원. 구승원이 동생이 구도원이야. 요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얘가 얘를 사돈처녀라고 부르고 얘가 얘를 사돈총각으로 부르잖아. 그럼 이 사람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얘네들?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요. 되는 거 아니에요? 되니까 드라마로 했겠죠. 그래, 그것도 많이 일리가 있다. 근데 가능합니다. 나중에 내가 민법을 가르쳐 주겠지만은 우리나라 민법상 친족이라고 하는 거는 8촌 이내 단계 혈족이라 단계 혈족은 혈족 범위 안에 있다. 8촌 이내 혈족과 그 다음에 4촌 이내 인척이 있어.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포함되지 않았는데 친족이 있어. 그래, 너네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렇지.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생긴 사람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좀 그래 신박하더라고. 논란이 되겠지만은 아무튼 수업 시간이라서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관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 부하고 모원이 계시고 여기에 구승원과 구도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부모가 있고 여기에 오주영이라는 요 누님과 그 다음에 오이영 씨가 있습니다. 5월 20일에 태어나서 우영이더라. 자, 보겠습니다. 자, 보이면 만들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얘네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도원이 오이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우리 가계도를 사다리 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혈족 맞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잖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자, 근데 그럼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혹은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이렇게 인척을 구성하고 있어. 근데 이게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인척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포함이 됐어. 인척.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겹사돈이 안 돼. 근데 90년대 이후로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은 거의 남이나 똑같잖아. 물론 따지자면 그렇지만은 아니 그냥 얘네는 그냥 해도 되잖아 라고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구도원하고 임영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플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 보는 게 그래서 혼인도 가능하고 겹사돈. 근데 왜 내가 추측하는데 90년대 이전에는 왜 그랬냐 하면은 얘네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 그러면 호칭이 복잡해져. 그래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즘 인생의 낙이다. 요즘 인생의 낙이다. 나 지금 웃음 나오는 거 같지? 그러면 나 이거 빨리 하고 좀 열심히 하다가 이제 9시 20분 되면 딱 보고 이거 힘이라고 또 캘프라고 그냥. 그리고 또 겹사돈의 얘기가 있지. 너네 그 요거 드라마를 안 봤어도 응답하라 1988은 봤을 거 아니야. 그 선우하고 보라, 그 다음에 태기하고 덕선이. 그 선우하고 태기가 같은 집안이잖아. 그리고 보라하고 태기가 보라하고 태기란다. 보라하고 선우가 보라하고 그 덕선이 그 같은 집이잖아. 그 겹선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봤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와 대통령입니다. 자, 어깨 안 펴고. 많이 피곤하지? 나는 사람이 있는 척하고 하니까 나도 지금 좀 약간 현타가 와. 난 지금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니까. 자, 가겠습니다. 행정부와 대통령인데 이렇게 있고 그냥 쑥 읽으면 되고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하나인데 권한은 두 가지라고 부릅니다. 행정부에 있을 때는 행정부 수반. 따라해봐. 행정부에 있을 때는 행정부 수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갈 땐 국가원수 따라따라따라따라.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무위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뭐예요? 너네 혹시 교육부 장관이랑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많이 들어봤니? 그거야. 국무위원은 보통은 행정부 각 부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아까 봤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에서 이렇게 만나. 국가원수를 쓰거나 행정부 수반을 쓸 권한이 있는데 간략하니까 국가원수인 권한 뭐가 있을까? 아니, 행정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해.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 나갔을 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장하고 계신다 하면 대통령이라고 했지.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는 거. 그 다음에 헌법기관 구성권이 있어. 보통 임명권이라고 하는데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헌법기관 구성권은 그 구성을 할 때 임명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제2요구권. 왜? 쌤 이거 국가원수에서 권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입법
헌법부의 권한 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의 권한이야. 견제 권한이야. 그렇게 되면 이거를 잘 봐야 돼. 뭐 이런 게 있다. 자, 가겠습니다. 국가 원수를 쓰는 권한. 뭐 주야체계 기준, 공무원의 의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한다. 소리. 맞네. 국가와 헌법 수호하는 거 공무원의 의무지. 미안하다. 자, 국가를 대표한다.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어. 비준 체결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비준 동의권은 왜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너네 그거 내가 헌법을 저번에 그거 국제평화주의 할 때 보여줬잖아. 그때 그 조약은 뭐로 처리했어? 그치, 법률과 동등한 법령으로 처리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우리의 삶에 민감한 어떤 조약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조약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 무조건. 왜? 법률과 같은 거는 때문에. 그다음 국가기관 구성권. 행정부 이해기관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다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아까 다 봤죠? 네, 이렇게 정해. 공무원 임명권은 임명할 수도 있고 면책할 수도 있어. 장관을 너 나오지 마 하면서 할 수도 있어.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인데요. 요거는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는 조금 약간 중요한 요직이라는 겁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정리를 해. 국감대대로. 나머지는 국회 동의는 필요 없어.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이렇게는 국회 동의보다 대통령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어. 보통은 그런데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국가 그 좀 중요 유책들이 그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고 행정부 2인자. 그다음에 권한 대행 시에 가장 먼저 권한 대행이 되지. 그런 것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입니다. 거기 같은 거야. 감사원에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이지만은 그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쉽게 건드릴 수 없어. 국가의 세율 세출의 결산 검사해서 보통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회는 심사를 하지. 법률이 정한 단체는 회계검사인데 KBS하고 EBS도 공공기관이에요. 공영방송. 그래서 회계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는 의장이 대통령, 부의장이 국무총리인데 보통 대통령은 할 일 많으니까 국무총리의 주제가 조금 많다. 주로 행정관고자이고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안 거부, 행정부로서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정책을 심의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의되면 국무총리로 가잖아. 국무총리가 거의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다 겪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가 그 다음이 사회부 총리. 부총리가 2명이야. 한 명이 기획재정부 장관 겸임하는 사람, 한 명이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근데 그것도 없으면 정부조직법에 쭉 순서가 남아있거든. 그 순서대로 권한대행이야. 그래서 장관 중에 1순위는 누구냐면은 과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다음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하고 마지막이 내가 알기로는 그 중소기업 벤처. 근데 거기는 왜요? 라고 한다면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좀 늦게 만들어졌어.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행정부는 있고 쌤 그러면 이게 왜 없어요? 없는 것들은 약간 행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독립기관.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야. 얘는 직속기관 아니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리 공수처 많이 들어봤죠? 국가기관이야. 이런 것들. 국무총리 밑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우리 동네 행정부 의회 한번 보면은
그 제가 학습지에 적어놨는데요. 제가 행정부 입법부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건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의회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부산광역시 의회겠죠. 자, 그래서 활동 안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입니다. 이제 학습지에 있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의회의 역할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스스로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나면 또 뭐를 해야 하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고쳐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수업 전에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답변들을 고쳐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 예고하고 저는 여러분들 하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시작 전에 이 영상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보고 옵니다. 아마 하나는 헌법재판소 영상이고 하나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봅시다. 참고로 하나는 2분, 하나는 22분인데 두 개 다 보고 오세요. 자, 이렇게 차시 예고 해봤습니다. 다음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빨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춤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 추고 싶어서 한 거다. 난 추고 싶어서 춤춥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소개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봄날의 햇살에 승리하는 정보의 이승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저번에도 활동 더 많이 했지만은 요번에도 제 수업 알죠? 활동 좀 더 많이 한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행정부 구상을 통한 인사청문회 구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학습지에 다 넣어놨고요. 이거 구성하기 전에 제 수업 간략하게 하고, 왜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딱딱딱딱딱 짚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턴을 넘겨드리겠습니다. 턴을 넘겨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다 구상하고 그리고 모의 인사청문회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가슴 설레지 않니? 난 이런 거에 가슴 설레던데. 자, 들어가기 전에 헌법과 법률을 좀 이해하고 갑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법률 제목이 없는 거는 다 헌법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볼게요. 국무총리라는 작자는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이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명하는 거는 국무총리하고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무총리만 알고 가면 됩니다. 국무총리, 그 다음 감사원장까지만 알고 가면 됩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은 좀 주요 요직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가 임명이 될 수 없다. 현역 군인은 현역 임명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대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그냥 쉽게 행정각부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알잖아요. 교육부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것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 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은 국정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을 심의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에 국무총리는 뭘 하냐라고 하면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뭔 역할을 하고 대법원이란다. 대통령이 뭔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보겠습니다. 자,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입법 조치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동의하거나 정부가 넣을 수 있습니다.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요것도 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대신에 상임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해서 상임위원회 회부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본회의 조금만 집중합시다. 본회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그냥 첫 번째 일반 안건 그냥 처음 이 트랙을 탄다. 일반 안건. 일반 안건인데 처음 안건을 탄다 하면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로 땅땅땅입니다. 국회 제적이 300명입니다. 거기에 과반은 151인. 151인이 뭐 왔다 칩시다. 그 중에 과반은 76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가는데 대통령이 이건 좀 하면서 다시 해오세요 라고 하고 제2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호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만약에 다시 제의해주세요 라고 하고 제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가 된 일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똑같습니다. 근데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그러면 만약에 일반 안건이면서 제의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땅땅땅 통과가 됐다. 그러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입니다. 하지만 일반 안건의 경우에는 15일 이내 5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제의 요구권은 이송이 되면 5일 이내에 공포만 하면 됩니다.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국회의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회의에서의 의결적 욕수다. 국회는 이로써 끝났는데 입법에 관한 권한과 국회는 재정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이것만 조금 알고 갑시다. 입법에 관한 권한은 법률안과 재개정,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이 있는데 헌법 개정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은 제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권한은 예산결산 심사 확정, 심사를 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편성 권한 없습니다. 편성은 오로지 행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정은 뭐 국회 동의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국회 동의를 하는 권한.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3위는 국회가 추천하고 3위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3위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추천하거든요. 이 3인에 대한 권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똑같습니다. 이제 국회가 끝났는데 조금 기시계를 펴면서 조금 제가 쉴 때는 이렇게 딱 준비해서 오죠. 준비해서 올 때도 있고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쉴 때도 있는데 난리 부르스를 치기 그래요. 내가 난리 부르스를 추죠. 제가 워낙 E가 70% 이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각 잡고 한번 토크를 제대로 해보자. 기재도 펴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면 돼요. 난 좀 토크 하고 싶거든.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학생의회를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볼게요. 아까 국회와 연관이 됐는데 저는 교육청 산하의 학생의회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부산진구의회입니다. 이거 부산진구의회. 의회에 가서 실제로 여기 내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때 그 디지털 미디어 분과 그러니까 따지자면 상임위원회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어. 그래서 상석에서 읽었어. 그러니까 맨 앞에서 읽었어.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의장님도 있고 그래서 진짜 가서 한번 실제로 나는 의회 역할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공부보다 이런 활동들을 한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요때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처음에 이거 역사문화 탐방을 한다 했을 때 그 내가 이거 수학여행 가려고 여권을 만들었거든. 근데 수학여행 하나 가려고 여권 만드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디 없나 하니까 그 이게 면접을 봐서 되면은 그거 중국으로 역사 탐방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거야. 그 교육청에서.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쟁쟁했어. 20명 뽑는데 갔어. 합격해서 갔어. 역사만 탐방인데 요거 백두산이야. 요거 어디냐면 압록도 관광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 국가관광부로 잡히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수련 동지 만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 청해 그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찍었냐? 내가 없이 배경만 찍으면 중국공안이 잡아옵니다. 국경지대. 여기는 어디냐면 윤동주 시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좀 암울한 거는 여기 보면은 중국 조선족의 시인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윤동주는 아예 중국인. 이게 동북공정이거든. 그래서 내가 중국을 좀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물론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뛰어난 건 있겠지. 하지만 이런 왜곡은 하지 말자. 그래서 요때 친구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거든. 잘 지내니?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업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난 좋아요. 그래서 난 이 친구들 진짜 잊을 수 없어. 너무 좋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만 해도 공부해야 돼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에 조금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도 좀 추천해요. 좀 추천합니다. 재밌었거든. 자, 그다음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국무총리, 행정학부, 감사 이렇게 키워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고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위가 되면은 행정부 바로 대통령 권한 내용이 국무총리가 되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갔죠? 국무총리도 권위되는 거 맞고 부총리 하나도 권위되는 거 봐서 사회부총리 행정부에 하나, 둘, 셋, 3인자, 공동 3인자 중에 하나가 나눠가서 3인자 그 뒷사람이 하는 것까지 봤죠? 자, 그거 해주지. 부총리가 2명인 거 알아? 경제부총리랑 사회부총리가 있거든. 경제부총리는, 그럼 부총리랑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다른 거예요? 아니, 같은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면 자절로 부총리가 돼.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되면 저절로 사회부총리야. 그게 타이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고 행정각부는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무위원이 조금 그 개념이 행정각부의 장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그래, 그 감사원은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 그게 뭐다? 감사원. 감사위원은요? 그건 필요 없어. 근데 대통령 직속 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여기에 직속으로 딱 감사원이 있어. 나중에 정부조직도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할 때, 하지만은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처럼 회계 검사에 대한 직무는 독립적인 직무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함부로 뭐 터치 할 수 없어. 왜? 그거 헌법이 정했어. 그래서 대통령 터치를 하게 되면은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EBS, KBS 공공기관들도 다 회계 검사를 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무회의는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위원,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주로 행정각부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각부 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행정부 최고심의기관이면 구성력이 없습니다. 보통 국무회의를 통해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정부 조직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행정부 조직도이기 때문에 사법부, 입법부는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꽂혀 있거든요. 왜요? 행정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법률상 독립기구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부서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행정부 구성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신임을 얻은 반장과 여러분들의 신임을 얻은 부반장 2명 있죠. 부반장 2명 중에 학습부반장이 국회의장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부의장은 뭐하냐? 국회 부의장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부의장은 서기도를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세요. 그래서 사안들이 다 구성되어 있던 가정하에 국회와 함께 대본을 작성하고요. 제가 학습지와 교과서에 다 내용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별 문제가 없고 구성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는 거는 15분입니다.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을 할 겁니다.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을 할 거고 국회의장하고 그런 것도 대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본까지 다 짜야 됩니다. 자,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자. 와,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내가 지금 이게 한 2번째 반 수업이거든? 근데 첫 번째 반보다 너무 잘했어. 첫 번째 반보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사랑한다, 얘들아. 자, 이제 마치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마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작성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정리해서 작성해 봅시다. 자, 지금 작성하는데 전 차씨 예고하고 물러나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영상 2개 꼭 보고 옵니다. 보고 와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하나는 우영우영장이에요. 하나는 헌법재판소로 가요. 근데 2개 다 보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진짜 너무 시간이 없다 하면 한 개만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봅시다. 자, 고생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와, 나 진짜 감동 먹어서 감동. 내가 이렇게 학습지를 준비하잖아. 이렇게 학습지를 준비하는데 선생님들이 학습지를 준비하면 한 몇 날 며칠이 걸려. 왜냐면 오탈자로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맞는지 검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이 학습지의 가치를 좀 인정해 준다면은 난 여러분들 더하면 역시 난 좋지. 사랑합니다. 애정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질문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얘들아. 늘 등장했는데 등장했잖니. 내가 저번에 너희들아 응원이 나가셨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너네들이 보기에는 그래. 그래도 너네한테 재미주려고 하는 거잖니. 그래, 네, 내가 좀 춤을 새기고 싶은 건 사실이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봄날의 햇살 스미스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습지에 다 드렸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오늘은 아니지. 늘 하던 거지.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할극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인 N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하게 됩니다. 1인 다역을 하긴 해서 여러분들은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뭔가 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으세요. 적고 할 겁니다. 뭘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뭘 할 건데요?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 소감문 같은 질문 하나를 몇 개를 던질 겁니다. 학습지 다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역할극은 땡땡 법안을 통해시켜 주십시오. 개요는 땡땡마을에 사는 주민은 그 지역 주민이 모두 농촌이라 농촌에만 주민의 혜택 중 1억원 혜택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고 마을 대표가 직접 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되었는데 하고 나왔습니다. 등장인물은 우리 나와 있습니다. 땡땡마을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사람들, 땡땡마을 국회의원 소속 정의당, 국회 다수당 대통령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정리과정입니다. 정리과정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보면은 끝내 부결됩니다. 결말은 띠로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역할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안내자 역할 같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쌤 뭐하냐? 쌤 흉하네 말고 재미있게 제가 대본도 드렸잖아요. 대본도 드렸으니까 그 대본 매칭시키면서 끝끝내 질문에 꼭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땡땡마을 주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도로 확장 법안, 오늘 드디어 우리 마을을 대표해 국회의원님께 전달하러 갑니다. 마을 모두의 뜻이 담겼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내 봅시다. 와! 네, 들어오세요. 저 의원님, 이 서류에는 우리 마을 주민 548명의 서명이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응급차도 자주 지체됩니다. 그래요. 주민 의견이 잘 정리되어 있군요. 보죠. 딱 우리 법안은 꼭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거네요. 간단한 일이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통과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의원 여러분, 제가 법안을 들고 왔는데 좀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동의가 필요해서요. 봐야지. 이런 법안도 그 마을을 위해서 필요하지. 물론 그 지역에 이익이 된다고 좀 반발할 것 같지만은 난 이건 반 좋네요. 사인하겠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에 우리도 예산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저 지역 개발 예산도 좀 빠듯한데. 근데 의원님, 땡땡마을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요구하니 우리가 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마을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당 도로는 지역과 물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류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냥 이거는 설명합시다. 이렇게 동료 의원 시민의 동의를 얻어 이제 국회의장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땡땡마을 도로 확장 법안입니다. 마을과 인근 지역 교통 개선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안건을 찬성합니다. 자,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그 현장 자료 다 봤습니다. 실효성 있습니다. 아, 끝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예산 배상과 기간 조율이 관건입니다. 조건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거 법안 빼고 이거 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금 지향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서 요 점은 조금만 빼고 요거 고치는 거 이해 있으십니까? 네, 없는 것으로 하고 바로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안건 땡땡마을 도로 확장 법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15인 중 찬성 10인으로 찬성형 과반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0회 제4차 본회의를 회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땡땡마을 도로 확장 법률안 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로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땡땡마을 국회의원 이로운입니다. 오늘 안건인 땡땡마을 도로 확장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의원실로 찾아온 땡땡마을 대표님께서 533명의 주민의 요구를 담은 땡땡마을 도로 확장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이 통과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고 원안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은 모든 것은 원안대로 다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확장 예산, 국가주도 구급차수 확대 등 정말 땡땡마을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디 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투표하기에 앞서 세모당의 대표께서 반대 의견 토론이 들어와 세모당 대표님 반대 의견을 듣고 난 다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모당 대표님 나오셔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이기주의 법안이자 예산 낭비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 국가 균형 발전에 해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에 특히 문제가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모든 도로를 국가가 관리하게 해서 국가의 재정을 악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재정 악화 우려시킬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세모당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9석 중 찬성 175인, 반대 100인, 기권 24인으로서 땡땡마을 도로 확장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제5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로부터 이송된 땡땡마을 도로 확장 법안에 관해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 법안은 많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요구를 행사하여서 부과되든 가과되든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다수 의견이 그렇군요. 그러면 숙고를 더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을 종합해본데 예산 문제를 고려하면은 이 법안은 다시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은 땡땡 마을에 매우 필요한 법이 맞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2요구권을 행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합니다. 국무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0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땡땡마을 도로 확장 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어제 제2요구권 행사되어 제2요구가 되었습니다. 땡땡마을 도로 확장 법률안에 대한 제2건을 상정합니다. 이 제2요구 이유에 대해 법무부 장관님 나오셔서 정부를 대표하여 제2요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부가 제2요구를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땡땡마을에 매우 필요한 법이 맞고 모든 국무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2요구가 행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법무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제2요구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따라 출석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로 제2요구 가결이 결정됩니다. 이 제2요구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290석 중 찬성 175인, 반대 120인, 기권 5인으로서 제2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됨에 따라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재요구를 하셨지만 3분의 1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번 회기 때는 못 내니 다음 회기 때 반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두가 납득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의원님을 믿습니다. 야 이로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저거 무슨 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질문입니다. 역학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의도, 그 다음이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행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 이거 그 저번에 배웠던 그거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도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가르쳤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 역할극을 보고 이러이러한 점이 특징이구나, 이러이러한 점은 그렇구나 해서 여기 학습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지에 적으시면 되겠고 조금 더 힌트는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뭔 말이에요 질문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설명해 줄 수 있지만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할극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돌아보니까 굉장히 답변 잘 적었던데요? 한 분이 조금 웃겨서 하자면은 행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 더 받으려고. 누구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무튼 저는 여러분의 답변을 존중합니다만 조금 더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적었고요. 여러분들 적은 거를 딱 제가 취합해서 한 번씩 읽어보고 좋은 답변 있으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작 전에 이 영상 두 개 중에 하나는 보고 옵니다. 두 개 다 보면 좋아요. 네, 두 개 다 보면 좋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하나는 법원이긴 합니다. 네, 다음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봅시다.